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문승우 도의장과 함께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 차를 맞았는데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동안의 어떤 변화와 또 나름대로의 성과가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지난 1월 18일 날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7월에는 우리 도의회 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 임기가 시작했어요. 네. 우리 도의원들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네. 2년 차 맞아서 개정안을 또 이제 2차 개정안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 개정안에는 의회 별도로 또 이런 개정 작업이 있나요? 의회는 어떤가요?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특히 전북 목찾기를 위한 국회, 네. 물론 타 지역 의회와도 연대 활동을 주력하고 있고요. 네. 올해부터는 조금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네. 특례 발굴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차 전지 산업, 진흥 등의 특례 발굴을 협의했고요. 네. 새로운 특별자치 설치,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새만금 특화 발전 방안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효력성 있는 특례 발굴과 동시에 특례가 지역 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하고 더 특별한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의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작업을 집행부와 같이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예,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새해 들어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주도랑 이제 광역 의원 수가 같은데 제주도민은 인구 67만. 예. 근데 전북이 174만인데도 불구하고 광역 의원 수는 같아요. 예.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의원 정수 확대는 제가 의장 선거 당시 때 예. 공약이었습니다. 네. 이 공약은 특별자치도가 출범에 따른 자치입법 수요 증가가 대응하는 것이고요.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주하고 강원하고 전남하고 비교를 분석을 해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49명입니다. 그다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7, 8만이 많은데 도의원 수가 61명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늦던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특례를 통해서 의원 수를 좀 확대해 보겠다라고 예. 하신 게 맞죠? 맞습니다. 이게 특례로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네. 이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네. 특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 이게 빨리 말씀을 드리면 14개 시군 중에 6곳이 네. 도의원이 한 분씩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쪽이 한 2, 3만 명 정도 되는데 네. 부안군 같은 경우는 한 4만 8천 명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 2명씩이거든요. 네. 부안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좀 어렵다 해서 지역 민의 도정 교육 행정에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지역 특성에 2, 3만 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주나 장수 같은 경우는 만 몇천 명으로 줄어들었을 경우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합칠 수도 있어요. 네. 무주, 진안 이렇게 하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가 의장 선거 때도 공약을 그런 식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네. 지금 도의원 정수는 국회에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도의원 수가 비슷한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것은 조금 전북도가 조금 적다 네. 인원이 그걸 알고 있어서 국휘묵입니다. 이제 앞으로. 네, 네. 예. 그러면 그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세요? 지금 8월에 그 국회에서 이제 열리는 그 정계 특위라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8월 달에 열리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그 신정훈 그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10월 달에 작년 10월에 네. 만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께서도 그 정도는 전북이 좀 소요당 부분이 있겠다. 네. 그때 8월 달에 정개특위를 할 때 특례로 해서 네. 올릴 수 있는 부분 올려드리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일단 숫자도 늘고 그리고 일부 뭐 지역의 경우에는 좀 의원 수가 좀 조정이 그래서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허할 일이고요. 네. 그때 저희들이 그 우리 도의원님들이 국회를 찾아갔을 때도 네. 여러 의원님들 만나 뵀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의원님들도 만나 뵀고요. 네. 그 거기에 관계된 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대화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추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인사권에 이어서 도의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확보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예. 의장님 굉장히 의지를 나타내신 부분인데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저희들이 지금 인사권이 네. 그것만 지금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 다음에 그 국회를 보면 국회법이 있고 입법부에서 확고히 분립이 돼 있습니다. 국회는 네. 인사권은 물론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데 네. 우리 지방의회는 사정이 좀 아주 다릅니다. 네.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은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직권과 예산권은 지방 정부에 속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반쪽짜리 독립이죠. 이 조직권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인원도 늘릴 수 있고 모든 그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위원회를 하나 늘리고 싶어도 그런 부분을 같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예산권도 지금 없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틀을 내 짜여서 전북 특별자치도 의회는 얼마다 해서 이놈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눠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거는 그 파이 자체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그때 저희들이 이제 예산권하고 조직권이 오면 조직이나 예산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파일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이제 좀 작업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 부분 좀 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전북 특별자치도가 올림픽 선언을 이제 하겠다, 올림픽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 물론 이제 이거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도의회가 좀 서운한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이왕 이렇게 유치에 나선 거 도의회 차의 역할도 좀 구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당연히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조를 해야 되겠죠. 네. 그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전북 도정과 우리가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도지사가 도의에 와서 직접 사과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 대의기관과 의회와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국내 경쟁 도시인 서울에 비해서 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작이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북이 늦은 만큼 전북이 강점을 적극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이제 잠깐 소통이 부족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올림픽 유치를 바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건 전략상 좀 불가피했다.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좀 그래도 잘 좀 이해를 하셨나 봐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의장님 이제 알고 계셨군요.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사나 우리나 전북체육회나 이 부분을 잼버리가 성공한 뒤에 네.
그 뒤에 오픈을 하려고 했던 지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때 이제 그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잼버리가 이제 파행으로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늦추다 보고 늦추고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세계 한상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성공을 했어요. 이제 해서 이제 지사께서 어느 정도 이제 발표를 해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서 어떤 언론이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미리 이렇게 써서 네. 터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 전북도의회하고 이제 그 집행부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의회에서 이제 지적을 했던 부분이죠. 사실 이번 건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예. 의장님께서 사전에 알고 계셨더라면 또 그런 주장은 또 상황과는 또 맞지 않는 내용이겠네요. 저 의장님 입장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네. 다른 의원님들 그분들한테는 이제 소통이 안 됐다. 네.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뭐 그 부분은 이제 시기를 좀 봤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 현안 중에 하나가 전주 완주 통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의장님 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전주 완주 전주 통합은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저희들이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과 갈등이 유발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통합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예. 이게 통합 창원시 이런 사례들도 많이 좀 들여다보셨잖아요. 예. 좀 아쉬운 점 이런 건 없으세요?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가 주민 찬반 투표 시기를 오늘 5월이나 6월로 이렇게 계획했었습니다. 네. 이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대선이 이제 조기에 가능성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맞물려서 그 조금 늦어질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또 민선 8기 지방선거가 내년에 실시가 돼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동안의 이 전주완주 통합을 대하는 단체장들을 예. 보면 기초보다 광역에서 굉장한 큰 의지를 나타내고 계세요. 예. 물론 이제 기초는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엇갈리는 부분 때문에 좀 자제하고 시기를 보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그 도지사의 공개적인 이런 행보가 실은 반대 여론을 더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예. 이제 의장님으로서는 이런 집행부의 행보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지사님이나 그 완주 군수나 전주 시장이나 네. 그분들 말씀은 이제 각자의 지자체장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 것이고 네. 모든 제일로 중요한 부분은 주민이다. 주민은 목이다. 지사가 막 하고 다니고 전주시장이 떠들고 다니고 완주시장이 뭐 이래야 되겠다 하고 시도 의원들이 또 시군 의원들이 이걸 하더라도 거의 모든 주체는 시민하고 군민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의장님도 지역이 이제 지역구가 군산이신데 네. 지금 군산의 경우에 새만금 SOC 둘러싸고 김제하고 또 관할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일찍 좀 조기에 출범하자 이제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빨리 출범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의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뭐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빨리 뭐 내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네. 그런데 군산, 김제, 부안이 네. 협의가 안 되면 네. 그것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군산 시 쪽 얘기를 들으면 시 쪽에 대한 얘기 뭐 완전히 해놓고 관리를 하자. 또 김제 쪽은 아니다. 이놈을
지금 하나 완성되면 그때 또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제 씨도 예를 들어서 조금 뭐 하면 또 김제에서 들고 일어나고 좀 뭐 하면 또 군산시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아주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빨리 협의를 해서 군산, 김제, 부안 이 부분은 빨리 하나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빨리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죠? 일단 그 군산, 김제, 부안이 빨리 협의를 해야 되겠다. 네. 시장님들하고 시장님, 군수님, 그다음에 시군에 또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빨리 합의를 해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서라도 빨리 돼야 된다. 왜? 새만금이 지금 그 국책사업 중에 30년 이상 된 국책사업은 새만금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 세계 시군이 이렇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네. 중앙에서 볼 때도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SOC 뭐 78% 삭감은 이런 초유의 이런 사태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빨리 그 막으려고 하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네. 빨리 통합을 해주자고 되겠다. 아예 그 세계 시군을 그건 협의를 해야겠죠. 그것도 뭐 지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빨리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전북 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이 똘똘 뭉쳐서 전북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게 분란돼 가지고 각자가 지금 찢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계적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라북도 그러니까 집행부의 경우에는 분쟁은 분쟁대로 하고 또 지자체 특별지자체 출범은 출범대로 하자 일단 단계별로 예. 그런 걸 제안을 하는데 의장님께서는 일단 그걸 넘어서 아예 빨리 세 개의 시군을 통합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그 새만금 권역 공동 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했어요. 네. 결과가 나왔어요. 지방행정 예. 연구원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세계 시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생 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한 새만금 특별 지자체를 설립을 그 대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좀 차원이 틀린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해서 세계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되 네. 별도의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대중교통, 생활지방 조성 등 47개 행정 업무를 함께 하게 하자. 네. 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합동 추진단을 만들자. 그리고 각 시군 의회 의결 앞으로 남은 그 과제가 네. 각 시군 의회 의결이 필요하고요. 네. 행정안전부 승인이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만만치 않은 네. 절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 현안 중에 하나는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를 좀 연장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 무안공항보다 새만금 앞으로 지어질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길이가 더 짧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자.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새만금 그 활주로 얘기는 계속 있어 왔죠. 이거는 이제 차츰 좀 반영할 필요가 있겠어요, 의장님? 네. 당연하죠. 지금 우선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그 조기 착공을 지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도에서는. 네. 근데 동시에 네. 현재 기본 계획상 2,500m예요. 네. 활주로가 2,500m 활주로는 거의 없어요. 네. 지금 뭐 4개 거점공항에 거의 2,500m는 없거든요. 네.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도 최하로 3,200m로 늘려야 된다. 기본상에 돼 있지만 이것을 해놓고 나오면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네. 이것을 정부와 그 우리 국회 그 정치인들과 협의를 해서 네.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제주공항 참사단 그 무안국제공항도 2,800m에서 3,160m로 늘리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늘리는 과정이 그 전부터 3,200m든 3,160m든 이것을 만들어 놨으면 이런 참사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새만금 국제공항 그 부분은 활주로를 3,200m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 같은 경우 그 거제공항 뭐 경북 대구공항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예산이 13조 4,900억이고요. 네. 경북 대구 같은 경우는 1조 2,900인가 내가 지금 정확한 1조가 넘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그 새만금 국제공항 8,770억 77억이에요. 8,077억.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쪽 공항들은 전부 3,500m, 3,500m 다 300m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안 맞는다 하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계속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고요. 예. 사실 이제 이런 현안들을 풀어 나가려면 그 여야 공조가 이제 중앙 정치에 여야 공조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호남특위 해체 요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란 공범 차원에서 이제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협치와는 좀 별개의 문제여서 이거는 따로 봐야 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이 결의안 채택하신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도민 대다수는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를 헌법을 어지럽힌 폭동을 옹호하는 내란 공범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내란 주범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선택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탄핵 국면이 좀 장기화되면서 좀 민생 현안, 특히 도의회 차원에서 또 챙겨셔야 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상고 속에서 경제가 너무나 지금 어렵습니다. 네. 특히 내란 사태, 탄핵 정국에서 민생은 바닥을 치고 있고요. 전북 도민들이 문을 닫는 중소기업, 점포, 식당들이 엄청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전북 도민들은 모든 길을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전북 도민들은 엄청 지금 화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나오신 김에 이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모 도의원께서 예. 공무원을 부르고 업자를 동석을 시켜서 이 특정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사업자를 소개를 해줬다. 이걸 안 하면 뭐 예산을 깎겠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진상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 보도가 있고 나서? 지금 보도는 어저께 늦게 봤고요. 네. 그 최근 불거진 청탁 논란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의장으로서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청렴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위유지와 청렴 실천 등을 다짐하며 교육도 꾸준히 시켰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청탁 논란이 보도되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의장으로서. 현재 지위를 파악 중이고요. 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 같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공정하고 청렴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의원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특정 사업자를 동석시키는 일은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의장님. 일단 의원이 그 업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있으면 대화를 공무원하고 같이 할 수 있지만 네. 전문 지식이 좀 없을 경우에는 네. 그 업자를 대동을 시켜서 전북 180만 도민한테 이루은 것이라는 것을 서로 이해관계를 알기 위해서 동석할 수 있습니다. 자문 차원에서 동석은 할 수 있다. 예, 예. 근데 이제 말미에 뭐 특정 사업을 안 하면 예산을 깎겠다 뭐 이런 언급도 하셨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를 다분히 만드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의원님들을 만나 뵙지 아직 못했어요. 네. 어저께 밤에 그 보도만 받고 오늘 지금 CBS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한번 만나 봐서 네. 지금 그 저희 그 직원들한테 보고 받기로는 그게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저는 아직 이야기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못하고 네.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네. 의회 들어가서 한번 점검해볼 작정입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다. 근데 실은 이제 이 의원님께서는 전에도 이제 예산을 이제 그 조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 이런 주장을 이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그 하실 때도 심의하실 때도 그런 발언을 하셔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계속 이런 좀 문제가 불거진다면 똑같은 유사한 사례의 문제가 불거진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좀 주시하셔야 할 부분 아닐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의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부장님들, 상임위원장님들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지금 40분이거든요. 내 가족도 10명이면 다 성격이 틀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장협의 때도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최대한 낮춰라. 그리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해야지 불필요한 언행이나 모든 행동은 하지 마라. 지금 그런 부분은 계속 이제 의장뿐만이 아니고 부의장님들도 같이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40명 중에 뭐 38명, 9명, 37명 잘해도 한두 명이 그래버리면 전체가 아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장으로서 하여튼 조심하고 네. 더 낮게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지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질문 드린 이유는 앞서 이제 의원 정수도 늘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늘리기까지의 과정에는 사실은 그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또 의원 정수도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의장님 그 말씀하시는 그런 공약도 그래야 관철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신뢰에 관한 부분이라서 의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 그 신뢰에 관한 부분도 좀 금이 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관찰하시고자 하는 그 의원 수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질문을 좀 집중해서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말씀 정답입니다. 네. 좀 앞으로 좀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예. 네, 의장님 역할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전북은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드는 초입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롭고 특별한 기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관도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복합 위기라도 힘을 합히면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5년도에는 희망의 씨앗이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에서 많은 싹을 틔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행복의 씨앗이 더욱 많이 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 제가 도의회 역할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언론도 짚어내지 못한 부분을 도의회에서 그야말로 비판과 감시 역할의 차원에서 여러 현안들을 짚어서 집행부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 이제 짚어냈던 그런 부분들을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예. 또 앞으로 그런 또 역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함께했습니다.